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 1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헤데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레이어 1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로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헤데라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은 헤데라가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과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데라의 배경과 원리를 살펴보며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헤데라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은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투자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헤데라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라는 리몬 베어드 박사와 낸스 할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둘은 2015년에 스월즈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2016년에 백서를 발표합니다. 이후 17년에 헤데라의 개발 및 유지를 총책임질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에 이 회사의 이름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헤데라 해시그래프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메인넷을 론칭하게 됩니다. 헤데라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데라가 사용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스월즈라는 회사가 특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헤데라에서 나오는 가스 수수료의 일부를 이 회사가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특허 등록까지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포크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여야 하는 레이어 1 프로젝트가 그 기술력을 오픈소스가 아닌 특허를 통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헤데라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재밌게도 헤데라는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이어 1이 어떻게 블록체인이 아닐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약 0.001달러로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거의 대부분의 레이어 1 프로젝트의 경우 네트워크 수수료로 코인의 개수가 바뀔 뿐만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도 네트워크 수수료가 크게 요동치는데요. 헤데라의 경우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 네트워크 수수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런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헤데라의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배경에서 설명드렸듯이 헤데라는 엄밀히 따지면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데라는 블록체인이 아닌 해시그래프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시그래프는 DAG, DAG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Directed Acyclic Graph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시그래프라는 기술력이 아까 말씀드린 스월즈라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입니다. 해시그래프를 개발한 리몬 베어드 박사님은 해시그래프가 현존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풀지 못하는 블록체인 트라일레마를 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라의 해시그래프는 블록체인에서도 사용되는 노드라는 개념과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블록체인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어떠한 트랜잭션을 알파가 가장 먼저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파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달받은 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무작위로 다른 노드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노드에게도 전달하며 모든 노드들이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델타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찰리에게 알려주고 찰리는 이 내용을 알파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마치 소문을 타고 전달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가시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정보가 모든 노드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데라는 모든 노드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5초에서 6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는 밥과 데이브가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각 트랜잭션당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해시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각 노드들이 해당 정보를 받은 시간들을 모아서 중앙값을 구하고 이 시간을 해당 트랜잭션이 해시 그래프에서 일어난 시간이라고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중앙값이 반 이상의 노드들이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현존하는 다른 블록체인들보다 훨씬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블록체인의 경우 한 블록 안에서도 여러 개의 거래 내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이나 밸리데이터들이 임의로 그 순서를 바꿔서 샌드위치 공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시 그래프의 경우 무작위성을 이용하여 트랜잭션의 시간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조금 더 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헤데라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헤데라는 과연 정말 블록체인 트라일레마를 풀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데라의 업그레이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이사회가 전부 글로벌 대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28개의 노드들만이 헤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시 그래프의 기술이 특허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해시 그래프의 포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트라일레마 중 탈중앙화 부분에 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속도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헤데라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초당 10,000건 이상의 거래 내역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시그래프는 EVM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EVM은 초당 최대 300건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초당 10,000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초당 약 1,000건의 거래 내역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이슈들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전에 헤데라의 토코노믹스를 잠시 살펴보면 헤데라는 총 500억 개의 발행량 중 65%에 해당하는 325억 개가 시장에 유통 중이며 이러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지분증명 블록체인들과 비슷하게 헤데라 코인은 네트워크 수수료뿐만 아니라 노드들의 담보로서도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슬래싱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노드들 중에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해당 노드가 담보로 설정한 코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건 대부분 대기업들이 노드들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다 보니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헤데라는 지분증명 중에서도 위탁 지분증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건 쉽게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저희가 모든 사안에 일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표를 뽑아 저희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대표자가 헤데라에서는 바로 대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51%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과반이 넘는 지분 혹은 계산 능력을 한 집단이 보유하면 해당 네트워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헤데라의 경우는 이 숫자가 고작 33%,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8개의 노드 중에 10개만 협업해도 헤데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트라일레마 중 탈중앙화, 속도, 그리고 보안까지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헤데라의 배경, 원리,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여러 이슈들과 약점이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얼만큼 네트워크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